정치적 측면 말고 경제적인 측면, 역시 탈원전 부분은 반헌법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계속성, 이런 것이 그 대통령의 책무고 헌법 수호의 책무인데, 국가 계속성에 굉장히 근본이 되는 것이 에너지 독립, 에너지 주권, 이런 부분이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에 상당히 근본인데, 탈원전을 하고 뭐를 하려 했냐? 러시아 의존도를 높이려 했고, 심지어는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이런 거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유럽 사태나 이런 데서 보듯이 북한 아닌 것을 러시아를 그 가스를 끌어와도 러시아가 심지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텐데, 그게 북한에다가 그 경유하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로서는 그 주권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게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국가의 계속성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래서 그 탈원전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금 그 손실을 다음 정부에 다 떠넘기고, 자기들은 경제 어려워진 것을 전부 이리로 탓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한전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자랑으로 적자던 것을 흑자로 전환시켰다고 자랑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는데, 이건 뭐 눈덩이에 적자로 완전히 돌려놓아 버렸습니다. 이런 그 처사를 했고,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완전히 이제 시장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무리스런 정규직화. 결국은 시장의 복수처럼 의도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일자리는 더욱 없어지고, 자영업자는 더욱 몰락하고, 이렇게 만들고도 책임감이나 문제의식이 없다. 사실은 저도 반신반의했었지만 심증을 굳히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듯이 사실은 이거 의도했다는 거죠. 이런 모순된 결과를.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건 명분이고, 체제를 사실은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운동권 나라의 핵심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운동권 나라는 이 나라와 대척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약해지기를 바라지 이 나라가 건강하게 강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좋게 한다는 거는 명분이고, 경제적 효과를 그들도 모를 리가 없고, 그 전부터 몇 차례 겪어왔는데 계속 고집하고, 그건 결국은 양극화를 더 가속화하겠다, 부동산 시장을 더 교란하겠다, 없는 자들의 불만을 더 이렇게 증폭시키겠다, 자영업자를 더 몰락시키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쪽 민주당 보좌관이 경제학 공부한 사람이어가지고, 이거 한계선상의 중소기업이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 보호하는 정당이라면서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없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 의원이 말했다는, 운동권 이 의원인 거죠. 그래서 그 보좌관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의아해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말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명분은 그런 기업이 없어져야 건강한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결과는 없어지고 새로운 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들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문 닫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그러한 부분들을 했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제 앞에 의도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좋게 해보려다가 했다기에는 이때까지 경험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리고 심지어 뒤에 결국 이번에 드러낸 통계 조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통계 조작을 하면서까지 잘못된 정책을 한다는 것은 이 잘못된 결과를 적어도 운동권 나라는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운동권 나라의 핵심은. 그래서 계속된 우리 사회의 어떤 모순을 심화시키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하고, 결국 전체주의에 대한 고전적인 저작들이 말하듯이 부유하는 군중이 많아질수록 전체주의로 몰고 가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국가 보조 없이는 살 수 없는 계층이 많아지고, 지금 기존의 질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당근을 주면서 전체주의 정당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이 군중의 여러 가지 그 동력으로 일당체제로 갈 수 있는 동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운동권 나라의 핵심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을 방만 운영, 널리 알려진 거지만 지금 이전 정부들은 그래도 200조를 안 넘는 범위에서 이렇게 아껴보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핑계야 되겠죠. 코로나도 핑계되고 뭐도 핑계되지만 기본적인 정책 기조 자체가 이걸 늘리는 거를 그걸 이어받으려 했던 이재명 후보는 한술 더 뜨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이네 무슨 뭐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천문학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왜 그러냐? 이념이 다르다. 나라의 다른 나라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이거 완전히 약탈 경제입니다. 부패의 차원 정도가 아니고 내로남불 차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더 부패했다.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 보수 정치권 더 해먹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그 기존 그 대한민국의 정부들은 발전시키면서 뭐 소위 부패나 뭐나 무슨 사건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가 크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좋게 보자면 일종의 약의 부작용처럼 약간의 사이드 이펙트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이쪽은 노골적으로 곳간에 이렇게 채워놓으면 빼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약탈하고 채워넣냐? 채워넣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골병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약탈 경제의 카르텔, 보조금 그러면서 해먹고 범죄는 수사 못하도록 하고 나라 돈으로 불만 없도록 메워주고 그 나라 골병 들이고 자신들의 이권 카르텔을 엄청나게 해서 이게 결국은 검은 돈으로 대장동도 마찬가지지만 고여있기 때문에 정치적 파워가 정권이 바뀌어도 엄청나게 이게 돈이 든든하기 때문에 지금 옛날의 모습과는 뭐 소위 차떼기 그러면서 옛날에 돈이 많았다. 완전히 역전된 거죠. 이쪽은 돈이 없고 저쪽은 돈이 무진장 이렇게 돈봉투 사건 이런 거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돈이 그쪽은 근데 언제 이런 약탈 경제로 가져간다. 그래서 이게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연기금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려고까지 실제로 시도했었습니다. 뭔가 약점이 있으면 대한항공 뭔가 하면 그걸 부풀려서 막 보도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은 대주주가 그 얼마 없는 걸 가지고 횡포를 부리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연기금이 아주 역할을 해야 된다. 사실은 연기금이 그런 것까지 하면은 이 커져 있는 연기금이 얼마나 굵직한 기업들을 사회주의처럼 다 좌지우지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고 뭐 그것과 연결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자리에서 이런 말까지 해서 국민들에게 대저항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물러나게 여러 사태도 자신의 위선적인 그런 사태도 있지만 충격을 줬죠.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사회주의자다. 저 말이 자유주의자 동시에 사회주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차라리 뭐 자기가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있지 않냐. 영국의 노동당이 있지 않냐. 나는 뭐 그런 노선이다 하면 그야 서구에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좀 족보가 없잖아요. 저런 뭐 얘가 어디에 있다는 거냐. 자기가 말하는 자유주의라는 게 무슨 자유주의길래 자유주의 동시에 사회주의. 사실은 사회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알아들었고 자유주의는 핑계고 선거에서 사회주의로 가면 속이는 거죠. 선거를 해서 사회주의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재헌이고 우리 헌법학에서 말하듯이 개헌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개헌 의석으로 건국적인 재헌적인 조항을 바꿀 수 없죠. 어느 무지막지한 다수 정당이 됐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뺍니까? 그거를 개헌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죠. 수령 절대주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개헌한다? 그건 개헌이 아닌 거죠. 개헌할 수 있는 차원이 사회주의는 이미 우리의 개헌 범위를 넘는 것인데 자유민주 체제하고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때 그 법무부 장관 화려한 연속으로 토지 공개념을 말하는 법무부 장관이 또 와가지고 저것도 우리 지금 저분이 말하는 토지 공개념은 노태우 대통령 정부 때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저분 머릿속에는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에서 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사유재산권 존중과 시장 질서라는 헌법적 이념이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갖고 법치로 볼 때도 우리 헌법상 귀순한 국민인 사람을 아무런 적법 절차도 없이 완전 죽음으로
살인적으로 내몬 강제 북송이라든지 반성도 없고 반성할 수 있는 자신들의 그 이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운동권 나라인 거고, 문제는 보수 정당이라고 칭해지는 의원들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비판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념 무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상당히 좀 반성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법부의 도구화에 서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 분리, 권력 분립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존중이 없고, 사법, 검찰, 모든 것이 하여튼 도구적입니다. 그래서 이 5.18 왜곡처벌법, 이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서슴없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방역 부분도 기본권 존중 그 의식이 없다. 이게 반헌법적인 거죠. 헌법에 기본되는 기본권 존중이 굉장히 있다면은 우리가 겪었던 그 문재인 정권 때의 그 아주 가혹했던 신체의 자유를 마음대로 침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저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저함이 없다. 주저함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기본권 존중이라는 이념이 없다는 그러한 다른 이념 체계를 상당히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언론 장악, 공정한 보도라는 이념이 없다는 것을 최근에 그 현장의 분들로부터 확인했는데, 오정환 위원장이 이제 MBC의 한 10% 정도 되는 우파 노조를 힘겹게 이끌고 있는데, MBC에서 그 10% 정도 되는 우파 노조원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배가 들어오면은 그 우파 노조에 속한, 제3노조에 속한 사람에게 인사하면은 완전히 꾸중 듣는다고 합니다. 너 어디라고 거기다 선배 취급하면 안 된다고. 이제 거기 왕따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게 이렇게 자기들 그 언론 노조 투쟁에서 감옥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완전 성골이 되는, 그렇게 체계화를 딱 이렇게 하는 아래에서 그 논리가 우리는 최민희 그 위원을 통해서 그들이 반복한다고 하는데요. 공정보도 이런 것은 옛날 말이다. 옛날에는 자기들이 공정보도 내세우면서 막 싸웠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정론보도라는, 말을 정자 써가지고. 말이 바른 정론이지 사실은 당파성 보도죠. 누가 그 옳다는, 바르다는 기준이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자기들이 옳으면 옳은 거죠. 언론 노조가 볼 때 바른 것이 바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당파적으로 그 말은 진실 왜곡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악마적 편집을 하고도 죄책감이 들지 않게 되는 공산주의와 비슷한 그 정론 보도라는 말을 쓰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진실 존중,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조의 기관 장악, 거리낌이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마약 확산에도 그것조차도 심각한 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얼마나 이 운동권 나라가 진정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부분과 대척점에 서 있냐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마약을 음성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그 심각한 체제 불만에 사람들이 소위 얼음이라고 은어로 사용하는 그것마저 없다면은 그 체제 불만이 더 강화됐겠죠. 이 자신들의 그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마약이 자기들에게 암암리에 사회에 엄청나게 확산되는 것조차도 이렇게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전체주의적인 측면이 이 마약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사실은 있지 않나 봅니다. 그걸 검찰 손발까지 다 자르면서 이렇게 확산을 방조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 후에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소위 이제 좌우의 날개가 같이 날아야 된다 하지만 방향이 같아야 좌우 날개에 뭐 힘을 합쳐 의미가 있지, 방향이 다르다면은 이건 실용 이런 게 다 번지르한 말이지 이념이 중요하지 않냐 했다가 아직 우리 이념 무장이 덜 된 탓에 오히려 역풍을 많이 맞았죠. 괜히 이념 이야기해가지고 표 떨어뜨리고 잘못된 정책으로 갔다 이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봤듯이 이념과 민생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잘못된 이념으로 저렇게 온갖 모든 경제니 사회니 뭐 심지어는 마약 문제니 온갖 문제가 다 민생을 어렵게 만든 핵심에 잘못된 이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좋은 민생으로 가자면 좋은 이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좋은 이념은 획일적인 게 아니라고 제가 강조 항상 하고 있는 것인데 몸통이 같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좌우의 날개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한 몸통에서 좌우의 날개라 해야 되지. 그러면 몸통이라는 거는 이게 앞이고 이게 뒤라는 게 공유가 되는 건데 방향이 다르다, 몸통이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볼 땐 역주행을 하면서 자기는 정주행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은 교통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고속도로는 아수라장이 되겠죠. 실제로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헌법 외적인 운동권 나라를 좀 잘라낼 때 그럼 진정한 우리 헌법 가치 내에서 예를 들어 제가 이해하기에는 우리 올해 포럼 경우에는 보다 자유시장을 더 강조하고 작은 정부를 더 강조하는 이런 입장과 그래도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적법 절차를 거쳐서 약간의 복지라든지 저는 이제 교육복지를 좀 강조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생산적으로 이렇게 의견 대립을 통해서 이렇게 그 대화와 절충과 또 진정한 타협과 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지금은 헌법 내적 균열보다 심각한 사실은 헌법 외적인 세력이 헌법적인 세력을 막 숨죽이려고 이렇게 숨을 끊으려고 압도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운동권 나라의 존재와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제 제 머리로 모든 것을 답을 이렇게 쥐고 있지 못하겠지만 나름 생각해 본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볼 때 정치, 경제, 법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 구도에 봤을 때 저는 먼저 정치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질이 멸렬한 이 상태에서 정치 영역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좀 뚜렷이 갖고 이게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에 바탕한 자유체제가 굉장히 위기에 서 있다.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그냥 위기다, 자유를 강조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나 문제의식이 없이는 또 강론도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문제의식은 출발이고 그럼 정치 영역에서 강론이 나오는 것에 저는 한 요소로 요즘 그 한동훈 장관이 말하고 있는 이민청과 같은 것들은 바로 그런 고민에서 우리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원론적인 어떤 그 586 그 운동권 나라가 잘못하는 방향에 대한 그 반대의 측면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으로 보고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비전 그걸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소위 흔히 말하는 고령화, 인구 소멸,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우리 자유체제의 대응, 비전,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어젠다로 제시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이민청과, 근데 하나 우리가 좀 보수 정치의 생각에서 덧붙여 본다면은 적응과 동화의 문제 같은 것이 반드시 이민의 문제와는 함께 긴밀하게 결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 그래서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혁신되는 것도 저는 좀 공적 가치가 살아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예를 들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저들은 기본소득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대응으로는 저는 이제 일종의 과감하게 본다면은 국민 안식년, 국민 학습년, 교수 연구년처럼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대담하고 긍정적인 어젠다들이 자유체제에 기반해서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신뢰감 있게 이렇게 좀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저들과 싸우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어젠다를 동시에 밀고 나가는 그런 쇄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법의 측면, 법치 확립,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현 정부 들어서도 그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이 그 회계 공시, 노제 회계 공시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좀 이루어낸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 그 실질적 법치가 최대한 이렇게 추구될 수 있는 측면이
또 우리 사회의 위기를 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를 말하기에 앞서서 앞에 그 교육, 문화 등등 여러 가지 그 사회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결국 저쪽에서 봤을 때는 민변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여러 가지 민교협 또 문학엔 또 그런 대응 단체 이런 것들이 다 강력하게 존재하면서 우리 사회의 기반을 장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되는 예를 들어 뭐 대한변협이라든지 뭐 교총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의 그 소위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약화됐다는 거죠. 저쪽은 강력한 시민운동적인 인상을 갖는다면 우리는 시들시들한 관변단체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써 사실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숫자가 많다 해도 이렇게 막상 영향력이나 이런 실질적인 파워를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큰 것도 저들도 그 민변 지금처럼 많은 회원수로 출발한 게 아니었고 또 전교조도 처음부터 지금만큼 거대 조직으로 출발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도 잘 그 무장된 그러한 핵심을 잘 꾸리고 거기서부터 확대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거기 잘 그 구심을 꾸릴 때 항상 우리 올해 포럼처럼 이런 싱크탱크적인 요소, 그러니까 굉장히 이념과 학습이 그 정책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부분이랑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있는 거, 요 두 개를 그 이를테면 민변은 그런 부분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를테면 주한미군 문제,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주한미군 몰아내려는 방향으로 엄청 연구하고 자기들 방향에서 연구하고 동시에 싸움을 계속 건다는 거죠. 그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대로 우리 쪽에서도 일어나서 연구하고 액션을 하고 이런 게 함께 있는 부분이 숫자가 작더라도 탄탄하게 먼저 구심을 잡아 나간다면 곧 이제 확대되어서 이게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제 부분은 너무 방대하고 또 제 짧은 전문 지식으로 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경제 부분은 우리 올해 포럼의 추후 연속 강의로 좀 넘겨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